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166개 파생 상품에 대해 오늘부터 25%의 관세가 부과 시행됩니다. 다만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정기로 25% 인상 조치에 발끈해 내놓은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반나절 만에 철회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또 급락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유럽연합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캐나다도 유럽연합에 이어 20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에도 본격적으로 칼날을 들이대면서 연방교육부 직원 1,300여 명 이상, 절반 가까이가 해고됐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고려 미국 내 언론들이 주목한 영상 뉴스들이 이어집니다.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and most mamas ought to qualify for sainthood. I believe most Friday nights look better under neon or stadium lights. I believe you love who you love, ain't nothing you should ever be ashamed of. I believe this world ain't half as bad as it looks. I believe most people are good.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에 오늘 새벽 자정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관세 적용 대상 품목도 253개 파생 상품으로 확대됐으며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 상품은 미국 산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일단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 상품들도 오늘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행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각 국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면제 조항도 전부 무효화했습니다. 다만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국 수출 전기료 25% 할증 방침에 보복 성격으로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철강 알루미늄 관련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유럽연합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과 2020년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올해 3월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뤄둔 관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맞서 되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법원, 위스키, 모터 사이클 등 상품들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 전국 소고기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삽신개월령 연령 수입 제한 조처를 문제 삼았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두협회와 대두수출협의회는 한국이 유전자 편집 작물 등 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작물의 수출 승인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를 빌미로 한국의 각종 제한 규정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비판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최대 민간 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자 일본 사회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미국 측과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 대변인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일본의 쌀 관세율을 문제 삼아 일본의 자동차 등에 고관세를 부과하면 일본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세계 각국 관세율을 비판하면서 갖고 있던 종이에는 일본의 쇠고기 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적혀 있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중국 관세 인상으로 생긴 부담을 중국 업체에 전가하지 말라며 불만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월마트가 주방용품과 의류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공급업체들의 가격을 단계별로 최대 10% 낮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월마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에 1차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을 때 가격 인하를 요구했고 이달 들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이 20%로 높아지자 공급 가격을 더 낮추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 전체를 월마트가 제품 공급업체인 중국에 떠넘긴 셈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가까스리 넘겨졌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3일 앞두고 임시 예산안을 공화당 주도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연방하원은 공화민주 의석수는 각각 218석과 214석으로 어제 투표에서 공화당 1명의 이탈표만 나와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임시 예산안은 비국방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60억 달러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아울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 단속국 추가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제 예산안은 연방상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 7명의 협조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 차량을 시승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테슬라 차량 시승 구매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활동하며 테슬라 경영자로서는 위기에 몰린 머스크를 지원하려는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지난달부터 미국에서는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에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전폭적 힘식기에 보답하듯 트럼프 대통령 측에 1억 달러 규모의 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시카고에서 출발해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변기가 막혀 회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인도의 대형 항공사 에어인디어 여객기가 이륙 2시간 만에 승객들이 기내 화장실 변기에 비닐봉지, 천, 옷 등을 버려 변기 배관이 작동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전체 12개 화장실 중 8개가 막혀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자 결국 여객기가 회항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당 항공기 회항 당시 야간 운영이 제한돼 방향을 틀어 회항하게 되면서 총 10시간을 비행한 끝에 시카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어인디아 측은 이전에도 담요, 속옷, 기저귀 등을 화장실에 버렸던 경우가 있다며 승객들에게 화장실을 올바르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항공기 변기가 막히는 곳은 인도로 향하는 항공 에어인디어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If love was a melody, I'd want you to sing to me in that voice that whispers my name. If the world was a dance floor, I'd waltz you shore to shore while the steel and twin fiddles play. The love song that goes on forever, for worse and for better, we'll two-step together, and I'll hold you closer each day I go through this dance of a lifetime.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약 166개 파생 상품에 대해 오늘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으로 적용됐던 철강 면세 쿼터가 폐지되면서 한국 역시 이번 조치에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만 캐나다의 미국에 대한 전기료 인상 조치에 발끈해 내놓은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나절 만에 철회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면서 이제 전 세계 무역 질서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수입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한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오늘 새벽 자정을 기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자, 이번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집권 1기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씩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올린 한편 관세 적용 대상 품목도 253개 파생 상품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각 국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왔던 예외와 면제 조항 역시 전부 무효화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이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됐던 기존 면세 쿼터도 폐기된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 내 철강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 수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다시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미국 수출 전기료 할증 방침에 보복 성격으로 캐나다에 50%나 부과하던 철강 알루미늄 관련 25%의 또 다른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갑자기 철회됐다는 것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25% 추가 관세 위협에 캐나다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하워드 루튼이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는 대가로 전기료 추가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대미 수출 전기에 대한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역시 캐나다산 철강 등에 대한 25%의 추가적 관세 부과 카드를 거둔 것입니다. 자,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를 압박한 뒤 양보를 얻어내는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먹힌 셈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주로 미국 안팎에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가 미국 투자, 대미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이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로 인해 이틀 연속 출렁였고 월가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흔들리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2%대로 둔화됐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착화 우려를 일부 완화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물가 상승의 변수로 남아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연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지난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2.9%를 다소 하회했고 지난 1월 3.0%와 비교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2%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주거비와 식품, 그리고 중고차 가격 등이 고루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시 가중치가 3분의 1로 가장 큰 주거비는 전월보다 0.3%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대비 2월 오름폭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전체 품목 상승분의 절반을 주거비가 차지한 것입니다. 식품 가격은 0.2% 상승한 가운데 이중 계란값은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전월 대비 10.4%, 전년 대비 무려 58.8% 치솟았습니다. 자, 가솔린 가격은 1% 하락하면서 전체 에너지 가격은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자, 운송 서비스 가격은 0.8% 내려갔고 이 가운데 항공료는 4% 하락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 2월 발표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3%대로 다시금 튀어오르며 시장에서는 이 고물가 고착화 우려가 컸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폭탄 조치로 물가가 뛰고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민감한 시점에 지난 2월 CPI 상승률 이 둔화 지표가 나오면서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효과가 미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을 다시 흔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오를 수 있다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교육부에도 본격적으로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1,3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교육부 내 시민권국과 지역 사무소들로 사무실들의 폐쇄 또는 겨우 최소 인력만 남게 됐습니다. 네, 연방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최종 임무의 일환으로 오늘 교육부는 부서 인력의 50%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인력 감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미국 내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교육부가 직원 1,315명을 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이 약 2,183명,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해고에 앞서 572명이 해고 건의를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은 지난달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연방교육부 내 시민권국과 지역 사무소들입니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에서 사무실이 폐쇄되거나 겨우 최소의 인력만 남게 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이번 해고 조처가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며 학자금 대출이나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금인 펠그랜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결국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제일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부를 폐지하고 각 주정부와 지역 학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입장을 취한 데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내 학교들의 휴교 조치 등 각종 제한에 반발하며 몸집을 키워왔던 부모 권리운동이나 또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와 인종 문제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의 좌편향을 지적하며 조직화됐다고 비난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연방교육부 수장인 린다 맥맨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일단 함구했습니다. 다만 연방의회가 세운 기관인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상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공화당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폐지라는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등은 연방재무부로 옮기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맨맨 연방교육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민권 인력은 법무부로 장애 학생을 위한 업무는 보건부로 이송하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화당 트럼프 시대에선 이제 합법 비자 체류자들 또 영주권자들도 자칫하면 비자나 영주권 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합법 비자 또는 영주권까지 취소돼 추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져 있는 것으로 현재 이민 옹호 단체들은 5대 주의보까지 발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인 유학생들과 대학생들은 반미 행위, 이러한 시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연일 이틀 전해드렸지만 아이비리그의 콜럼버스 대학, 친팔레스타인 대학 시위를 주도했던 이유로 콜롬비아 대학원생이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추방 위기에 빠진 것을 시작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가 단속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하마스와 이슬람 국가같이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것을 옹호하는 시위에 단순 가담만 하더라도 테러 용의자로 분류돼 유학생 비자는 물론 영주권까지 박탈당하고 추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등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오다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국경 세관원들에게 영주권 카드를 빼앗길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6개월만 넘어도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며 영주권 카드 박탈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년짜리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장기 해외 체류를 한다면 미국에 재입국 시 무사 통과될 수도 있지만 보장은 안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 입국장에서 국경세관관리국이 제시하는 I-407 폼에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한다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반납하겠다는 뜻이어서 치명적인 피해 또한 입을 수 있어 어떠한 서류에도 변호인들이 올 때까진 사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자,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는 세금 문제나 역이민을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지만 무심코 이러한 I-407 양식에 서명한다면 자신의 뜻과 달리 영주권 카드를 반납하는 셈이 됩니다. 네 번째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사기 결혼과 같은 사기 행위, 가짜 경력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승인받은 것으로 추후에 드러날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비자나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365일 이상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영주권자도 추방됩니다. 한편 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들은 약 261만 명 거주하는 가운데 비자와 영주권 박탈, 추방 위험을 겪을 수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들은 65만여 명, 그리고 영주권자들은 44만여 명 등 약 109만 명의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됩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과 166개 파생 상품에 오늘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유럽연합도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260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4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207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은 오늘 미국산 전자제품과 스포츠용품, 의류 등 다양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내일부터 곧바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늙은 소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한국의 각종 제한 규정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에서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최대 민감 품목인 쌀의 관세율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오자 일본 사회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미국 유통업체 월마트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생긴 부담을 중국 업체에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월마트가 중국의 공급업체들에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아끼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 장관이 러시아의 휴전안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교육부 직원 1,300명 이상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교육부 내 시민권국과 지역사무소들로 사무실이 폐쇄 또는 겨우 최소 인력만 남게 됐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주요 식품기업 고위 간부들과 가진 회동에서 제품에서 인공 색소를 전부 제거하라는 최후 통첩을 주요 식품 대기업들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차량 도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9만 5,875건의 차량 도난이 발생해 전국 평균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선 합법 비자 체류자들은 물론 영주권자까지 자칫하면 비자나 그린카드를 박탈당하고 추방되는 위험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가 내일 저녁 일어나는 개기월식을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리밍합니다. 남가주에서 관측되는 다음 개기월식은 내년 2026년 3월 3일에야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뒤 오늘 밤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피령과 홍수 경보 등이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약 1인치가량의 강우량이 예보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예고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 차량을 시승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에 보답하듯 1억 달러 규모의 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미국민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를 표하는 뜻에서 그들이 발에 키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 일대 도로에서 인부들이 흑인 생명도 소중해라는 글자를 지우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흑인들이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뉴저지주 하원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이 뉴저지 내 공립학교 등록 시 연간 최소 $1,000 이상의 수업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마사지사로 일하던 60대 한인 남성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뉴욕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63살의 한인 장 씨는 블레어스타운에 소재한 스파 매장에서 마사지로 일하던 동안 12건의 불법 성접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 스와니 지역 한인업소 밀집 쇼핑몰 외곽 건물에 위치한 한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에서 일하던 올해 57세 한인 여성 직원이 오전 8시 50분경 출근한 뒤 루프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시카고에서 출발해 인도 뉴델리로 향하던 여객기가 변기가 막혀 회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륙 2시간 만에 승객들이 기내 화장실 변기에 비닐봉지와 천, 옷 등을 버려 변기 배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최근 창사 이후 처음으로 1,750명에 달하는 대량 해고를 단행한 데 이어 비행기 수화물 2개까지 무료로 붙이던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8% 급등했습니다. 손목에 차는 애플워치를 발목에 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걷거나 달릴 때 발목에 애플워치를 착용하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자, 일부 미국 내 기업들은 이 관세 부과 조치가 오히려 수만여 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막판까지 트럼프 정부를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는 관세로 인해 최대 10만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한 이 관세 조치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에도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 내 생산량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과 함께 철강 파생 상품에도 관세 부과되는 만큼 건설업계, 맥주캔, 시추용 드릴 등 석유업계까지 미국 내 타격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네, 4월 2025년 3월 1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